3선에 도전 중인 영킴 연방 40지구 하원의원이 오는 11월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은 돈 버는 기계라며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지불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군사 분계선 코앞에서 보란듯이 폭파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보석상에서 10만 달러 상당의 절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보유한 첨단 기술을 미국 시장에 선보이는 특별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영킴 연방 40지구 하원 의원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거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바린다의 한 베이커리 레스토랑. 영김 의원을 지지하는 지역 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전미 상공회의소는 공식으로 영김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연방의회가 휴회에 들어간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과 지지자들을 만나며 지역 민심을 살피는 것은 영김 의원에게 의정활동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2022년 재선 이후 지난 2년 동안 영김 의원은 세금, 분쟁 등 6천 건의 지역 민원을 해결하며 2,500만 달러의 혈세를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워싱턴 의회에서는 누구보다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친 결과 외부 평가 기관들로부터 캘리포니아 52명의 연방 하원 의원들 가운데 입법 의정 활동 1위의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공화당 의원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하원을 통과한 제가 상정한 법안들이 지금 36개가 돼요. 그중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서 지금 법으로 벌써 진행되고 있는 게 벌써 15개, 지금 16개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지난해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중국과 북한 문제 등 외교 현안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또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멤버로 한국의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법안인 파트너스 위드 코리아 액트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이민 문제와 대선에 묶여 연내 통과는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118기, 그러니까 118 컨그레스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저는 다시 119 회기 때 다시 상정하고 이 문제는 꼭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블루스테이트인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합리적 온건 보수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소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캘리포니아 출신 여성 정치인인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평가는 냉정합니다. 특히 떼강도를 비롯해 지금의 심각한 범죄 문제는 해리스가 검찰총장일 당시에 범죄자를 풀어주는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정책들이 가주에서 일어났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해리스라는 사람이고 정책을 볼 때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우리 한인들은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온 우리 이민자들은 아무래도 공화당 정책이 우리에게 낫지 않겠나. 현재 3선에 도전하고 있는 영김 의원은 민주당 후보와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며 오는 11월 선거에서 또 한 번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김 의원은 11월 선거에 보다 많은 한인 유권자들이 참여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덕분에 제가 연방의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다시 당선돼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과 또 한미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은 돈 버는 기계라며 자신이 재임하고 있었다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더 지불하고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라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듭 요구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을 지불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자신이 재임했을 때 한국에 연간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난색을 보여 일단 20억 달러를 내게 하고 그 다음 해에 50억 달러로 만들려 했다는 겁니다. 한국 역시 그렇게 될 걸 알고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다면서 이를 본 한국 사람들은 기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happiest people to see that it was Biden instead of Trump with them, South Korea. You know what they did? They cut off the deal that I made where they were paying us. 트럼프는 한국을 수차례 돈을 버는 기계에 비유하며 무임승차하는 국가, 미국을 이용해 먹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the worst trade deals all over the world. South Korea, they have a money machine. We protect them from North Korea and other people. 앞서 한미는 이달 초 내후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하고 2030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대선 전에 마무리 짓는 게 낫다는 양국 간 공감대가 작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연간 방위비 13조 원은 최근 한미가 합의한 액수의 9배에 달합니다. 재선에 성공하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가 현실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북한이 남북을 잇는 도로를 군사 분계선 앞에서 보란 듯이 폭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시에 다다랐다는 표지판 뒤로 6m 높이의 검정 가림막이 세워졌습니다. 그 뒤로 카메라를 든 북한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도로가 폭파되고 이 모습을 담던 감시 카메라가 흔들립니다. 잔해 수거를 위해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 중장비가 투입됩니다. 금강산을 가리키는 동해선 표지판 뒤쪽에서도 비슷한 폭파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어제 낮 12시쯤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에 군사분계선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군사분계선 10m 앞에서부터 약 70m 구간에 TNT 포격을 심었고 일부 파편은 우리 측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군의 피해는 없었지만 군 당국은 폭파 직후 좌우 축선 아군 GP 초소에서 북한군이 인지할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 지점을 향해 수십 발의 중기관 총과 유탄 발사기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와 달리 우리 군은 매뉴얼에 근거한 경고 방송 후 자위권 차원의 경고 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KBS 취재 결과 경의선 폭파 현장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폭파 전 우리 측 감시자산에 검정색 렉서스 차량이 등장했다며 이 차량에서 김정은이 내려 폭파 준비 상태 등을 살펴본 것으로 식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이 오전 일찍 분주히 움직인 것도 이런 이유로 보이며 역시 보여주기 일환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7월 검정색 렉서스 차량을 타고 북한의 홍수 피해 현장을 찾은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보석상에서 10만 달러 상당의 절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17일 남녀 한 쌍에 손님이 들어와 고가의 보석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석상 업주 솔리먼은 그들이 비싼 보석들로 치장하고 있었다며 첫인상을 설명했습니다. 솔리먼은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 비싼 보석들을 소개하던 중 갑자기 휴대폰이 울려 전화를 받고 바로 끊은 후 여성 고객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 남성이 바지에 보석 상자를 넣고는 티셔츠로 가려 상점을 빠져나갔습니다. 여성이 주인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사이 남성이 보석 상자를 훔친 것입니다. 업주는 보석 상자가 하나 없어졌고 피해 금액은 10만 달러에 달한다며 용의자 검거를 위해 SNS 등의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약 한 달 전 인도에서 빠르게 달리는 스쿠터에 치여 한인이 사망한 사건 보도해드렸는데요.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현장에서 도주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60대 한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백인 여성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LA 한인타운 제임스 엠우드 블루버드와 사우스 웨스트모어랜드에서 32살 데빈 니콜 엘랜드가 남편과 함께 스쿠터를 타고 빠르게 달리다 한인 김 씨를 치고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김 씨는 응급치료를 받고 귀가 후 이틀 뒤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 내용과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언론과 SNS에 공개해 추적 끝에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거된 엘랜드는 지난해 6월 펜타닐 소지와 차량 절도 미수로 입건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보유한 첨단 기술을 미국 시장에 선보이는 특별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도 이어졌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치료용 로봇입니다. 몸에 착용이 가능한 웨어러블 슈트 형태인데 몸이 불편한 아동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착용이 가능합니다. 식당 테이블 위에 놓인 카드를 스마트폰에 연동하면 주문자가 선호하는 메뉴들이 화면에 떠오릅니다. 육식을 하지 않는 채식주의자, 특정 식자재에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소비자도 이 앱을 통해 주문하면 메뉴 선정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화된 오더와 페이먼트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알러지 같은 정보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알러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스크린 아웃이 가능한 그런 메뉴판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제 저녁 센츄리시티에 자리한 오메베니앤드 마이어스 법률사무소에 한국 벤처기업 관계자들과 미국 투자자들이 집중됐습니다. 미국 진출을 희망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한국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K-테크 박람회가 열린 겁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내놓은 첨단 기술이 선보여졌고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술력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결과입니다. Technology and product-wise, it's really amazing. High-tech products, deep tech. There's a strong infrastructure, funding and support back in South Korea that is really helping, especially deep tech companies, in nourishing, flourishing the economy. And our experience is great. I mean, we love to work with South Korean companies expanding their operations here in Southern California.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진출은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한국 스타트업의 진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I am always looking for startups, and we have a thriving Korean community in the city of Torrance, and there's an opportunity for these startups to come and start their business in the city of Torrance. I'm interested in connecting with them. 참가 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을 비롯한 한국의 정부 지원을 통해 미국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기를 희망하며 박람회가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저희랑 함께 할 수 있는 물류 협력사들, 파트너분들을 찾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어디서 이제 회사를 운영할 것이냐라는 로케이션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셔서 저희도 많은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들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은 앞으로도 이 같은 행사를 통해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 스타트업들의 미국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도 우수하고 이미 한국에서는 여러 투자까지도 유치한 기업들인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적절한 파트너를 만나기가 어렵고 그다음 미국 문화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들도 있어서 여러 협의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스타트업 조사기관 크런치베이스의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자리한 9만여 개의 스타트업 중 500대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K-스타트업은 13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00만 달러 이상의 누적 펀딩을 기록한 K-스타트업은 캘리포니아주에서만 170여 개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 이른바 K-테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앞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들은 크게 늘 수 있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movement that inspires. 세크라멘토 렌초 코도바에서 K-팝 공연이 펼쳐져 청중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넥스와 범한의 K-팝 무대가 펼쳐지자 청중들의 열기가 한껏 고조됩니다. KB 인터내셔널 마켓에서 열린 콘서트는 지역사회에 한류를 알리고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K-팝 콘서트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K-팝과 한국을 소개하며 지역사회에 한류가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길 기대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K-팝 무대를 가까이 볼 수 있어 행복하다며 다양한 K-팝 콘서트가 이어지길 희망했습니다. 한국 세관 당국이 대마초 성분 제품의 한국 반입이 늘어나면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한국인이 미국 내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할 경우도 처벌받는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등의 제품을 별도의 승인 없이 한국으로 반입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공지했습니다. 특히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미국 내 24개 주와 워싱턴 DC 등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상품 구매 시 성분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미 대사관은 한국 국적자나 동포가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해 마리화나 제품을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며 한국 국적자들이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했을 때에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마약류 밀반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을 오가는 여행자 및 특송, 우편물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검사와 검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호기심에 해당 제품을 구매, 소지, 사용했다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내 여러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마리화나가 전면 불법이며 한국 마약류 관리법상 엄격히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미국 내 합법화 추세에 따라 한국으로 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 관세청은 마약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 검사 확대, 마약 의심 물품 적극적 개장, 파괴 검사 실시, 신변 및 기내 수화물 검사 확대 등 여행자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 2025년도 핵심 사업에 대한 발표에서도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마약 밀수 차단을 꼽았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이 보내준 병력으로 대대급 부대를 만들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이 북한이 보낸 병력으로 대대급 부대를 만들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자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약 3,000명 규모로 소형 무기와 탄약을 보급받고 있으며 조만간 접경 지역인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배치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또 다른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은 이 부대에 속했던 북한군 18명이 집단 탈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주와 브리안스크주 경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7km 떨어진 지점에서 부대를 이탈했는데 현재 러시아군이 수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Це вже не просто про передачу зброї, це фактично про передачу людей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до військових сил окупанта. 미국 백악관은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러 조약은 다음 달 러시아 하원의 비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외부 공격에 대비한 상호 방위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가 발생하면 러시아는 조약에 따라 북한의 군사 지원을 제공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약이 비준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긴장 속 북러 밀착이 더욱 본격화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프랑스 축구 스타 은바페가 스웨덴에서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축구 선수 킬리안 음바페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스웨덴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스웨덴 현지 매체들은 최근 스웨덴을 방문한 음바페가 한 여성으로부터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10일 밤과 이튿날 새벽 사이 음바페가 머물던 호텔 안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로 음바페를 지목했다는 겁니다. 음바페는 10일 저녁 일행과 함께 현지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뒤 한 클럽을 찾았다가 호텔로 복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의 신원이나 국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음바페가 묵었던 호텔을 찾아 폐쇄회로 TV 영상과 여성의 옷 등 관련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스웨덴 검찰은 음바페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채 경찰에 성폭행 사건 고소장이 제출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음바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허위 정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지난 여름 스페인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음바페는 우리 돈 812억 원의 체불 임금을 놓고 전 소속 구단인 파리 생제르맹과 분쟁 중입니다. 음바페는 생제르맹 측이 추가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지어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생제르맹은 음바페의 혐의에 대해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입니다.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여행 전문지가 실시한 독자 투표에서 올해 미국 최고의 리조트 카지노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업계의 유력지인 콘데나스트 트래블러스 독자 투표에서 미 전역 13개 지역 총 169개 리조트 가운데 패창가가 남가주 지역 1위로 선정됐다고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발표했습니다. 또 패창가 소유인 테미큘라 크릭인도 이번 독자 투표 호텔 부분에서 남가주 최고의 호텔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미션 인디언즈의 패창가 부족이 소유 운영하고 있는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 대표는 이번 독자 투표에서 패창가 리조트 카지노를 뽑아주신 모든 고객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미국 최고의 명문 리조트들과 나란히 169개 최고의 리조트에 포함돼 영광이며 패창가 전 직원들의 노력과 비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